반갑습니다. 고교사 강병진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겐 화요일 수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선생님은 오늘 조금 다쳤는데요. 이렇게 기지개를 잘못 켜서 근육 경련이 일어나서 선생님은 어깨를 다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다가 앞을 안 봐가지고 입술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선생님 지금 입술이 터져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한 수업은 꼭 찍어야 하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한번 영상 촬영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아저씨의 입장에서 한번 소설을 들여다봤었죠. 아저씨 입장에서는 지금 이곳이 정말 꿈이 그리던 곳이고, 그리고 실제로 와보니 정말 매일매일 여기서 죽고 싶을 만큼,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을 만큼 엄청 아름다운 곳이고 아저씨에게는 정말 꿈에 그리던 곳이었다라는 게 이렇게 아저씨의 입장에서 잘 드러났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저씨가 못 떠난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아저씨는 떠나게 되었고, 실제로 아저씨가 떠남과 동시에 어머니께서 돌아오시는 그런 우연적인 기제가 있었죠. 네, 거기까지 했었고 이제 한번 계속 가볼게요. 나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된다. 중학교 3년을 돌아본다.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이나 사건이 무엇일까? 벽에 등을 기대고 생각해본다. 사람이라면 단연코 미호기가 떠오른다. 나는 언젠가 미호기 때문에 지금처럼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굵은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나는 그것을 아직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똑같이 미호기를 생각하는데도 지금은 왜 눈물이 나지 않는 걸까? 내가 큰 것일까? 아니면 내가 마음이 변한 것일까?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버지 말씀 맞다나 알려고 하지 않아도 언젠간 저절로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참, 여러분들의 이런 나이에 따라서 이 글을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른 것 같아서, 편차가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선생님은 이 교과서에 이런 지문을 실은 걸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지금 선생님이 줄 꾼 부분은 선생님이 공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말씀 맞다나 알려고 하지 않아도 언젠간 저절로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게 배워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 자신이 조금 성숙하고 어떻게 여기서 주워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정을 굳이 배우지 않았는데, 혹은 굳이 몰랐는데, 분명히 몰랐었는데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공감이 되고요. 희창이에게도 조금 큰일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희창이 미호기랑 쫑났죠.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연애는 대학교 가서 하라고 그렇게 추천드렸죠. 어쨌든 희창이는 지금 벌써 고등학생이 되네요. 아까 분명히 중2였던 것 같은데, 15세였던 것 같은데, 나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된다 라고 엄청나게 시간의 흐름이 갑자기 빨라짐을 느낄 수 있죠. 이 부분에서 뭐야, 아까는 중2 초반이었는데 중2 초반의 내용을 이렇게 길게 쓰다가 여기 한 줄로 바로 곧 고등학생으로 넘어가 버리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역시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겠죠. 시간의 흐름이 갑자기 빨라진다든지, 혹은 시간을 의도적으로 뛰어넘는다든지. 왜 이런 뛰어넘는 장치들을 할까요? 그 나이 때는, 선생님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 나이 때는 아직 못 느꼈던 것, 못 봤던 것들을 이 나이가 되면서 조금씩 더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의도적으로 빠르게 흘려서 분명 어릴 때는 이런 감정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 이 감정이 이런 감정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자, 한번 볼게요. 계속 갑니다. 자, 사건이라면 물론 부부싸움으로 인한 어머니의 가출건일 것이다. 그때 일가라는 사람이 있었지. 중국에서 온 아저씨, 나의 당수. 나는 왜 그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일까? 그러나 나는 맹세코 아저씨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내가 아저씨를 잊었다면 지금 이 순간 왜 그를 생각하고 눈물이 난단 말인가? 선생님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희창이가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중2라는 걸 알고 있고요. 지금 이 교과서의 구성으로 봐서는 중2에서 느낄 수 있는 아저씨의 감정이 과연 여러분들이 닿았을까요? 지금 희창이는 고등학생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감정이 뭔지는 알겠는데 여러분들도 조금 정신적 성숙이 희창이보다는 더 빨리 돼서 이 감정을 같이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내가 아저씨를 잊었다면 지금 이 순간 왜 그를 생각하고 눈물이 난단 말인가? 왜 눈물이 날까요? 딱하죠? 딱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아저씨가 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 복합적인 감정인 거 알겠나요? 아저씨가 그때 희창이가 2년 전에는 몰랐는데 혹은 1년 전에는 몰랐었는데 아저씨가 정말 여기서 정말 살고 싶어 하셨고 정말 여기까지 찾아오시는 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찾아왔을까라는 생각.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조금은 냉정하게 차갑게 대해서 아저씨가 좀 빨리 떠나게 만들진 않았는가라는 죄책감도 조금 들 거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겠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준 감정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꼈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정신적 성숙도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이걸 못 느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굳이 꼭 느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는 여러분들 나이 때만 공감할 수 있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감정들이 훨씬 더 소중하니까 굳이 빨리 어른이 되려고 이런 감정들을 먼저 습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굳이 안 가지셔도 돼요. 지금 느낄 수 있는 감정, 지금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동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하게,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하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점이 지나가면 다시는 이 시점으로 못 돌아오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2라는 시점이 누군가에게는 지겨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재밌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빨리 흘러갔으면 하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현재의 이 흐르는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누구보다도 더 알차고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열심히 게임은 하지 마세요. 게임은 지금도 충분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등등등 지금 현재의 시간을 최대로 여러분들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 할게요.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나는 아버지한테 물었다. 아버지, 일가라는 분요. 누구? 아버지. 아니, 아버지도 잊으셨어요? 아, 그 형님 말이야? 네, 지금도 연락하시나요? 글쎄다, 워낙에 형님들이 많아서 말이지. 그런데 아버지, 정말 그분이 아버지 사촌 형님이 맞아요? 이 세상에 사촌 아닌 사람이 어디 있니?
선생님은 여기서 조금은 씁쓸한 감정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씁쓸 맞나? 선생님 왜 씁쓸하냐면요, 그렇게 아저씨한테 부부싸움을 할 만큼 아내한테 더 모질게 하고 아저씨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해 주셨던 아버지가, 분명히 그러셨던 아버지가 언제 그랬냐는 듯 그냥 대충 말씀드려버리죠. 워낙에 형님들이 많아서 말이지. 그 형님 말이야? 누구?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을 보고 조금, 이 작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선생님은 알 것 같아요. 너무 이 공동체적인 유대감이 약해진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쓰신 것 같긴 해요. 분명히 그렇게 잘 챙겨주셨던 아버지도 그게 다 거짓말인 것처럼 그냥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이건 선생님 생각입니다. 알겠죠?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 자체가 조금 공동체적 유대감이 많이 약화되었구나. 공동체적 유대감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가족 공동체든 지역 공동체든 혹은 나라 국가 공동체든 이런 감정 때문에 이런 글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나요? 혹은 사촌의 고모의 자식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나요? 선생님은 이 글을 보고 조금 많이 반성되는 게, 선생님 개인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형제가 되게 많으세요. 형제가 되게 많으시다 보니까 큰 고모 아래에 이런 고종 사촌이 몇 분이 계신지 선생님은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사실 몇 분이 계신지 그리고 어릴 때는 분명히 사촌, 고종 사촌이라고 배웠고 이종 사촌이라고 배웠는데 그분들이 지금은 얼마나 많이 변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주 찾아가 뵙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쩌면 작가는 경각심을 가지라고 이 소설을 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사촌 형, 사촌 누나, 사촌 언니, 사촌 오빠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면 그 친하게 지내는 정도를 끝까지, 여러분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되더라도 꼭 유대감을 놓지 말고 꼭 끝까지 잘 유대감을 지켜나갔으면 좋겠고요. 혹 지금도 사촌형, 사촌 누나, 사촌 언니, 사촌 오빠들과 친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서 조금 친하게 지내면서 이 유대감을 다졌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이 부분에서 조금 씁쓸함이 나타나네요. 자, 갈수록 오리무중이었다. 그런데 나야말로 왜 새삼스럽게 그 아저씨를 궁금해하는 것일까? 내가 정말 크기는 큰 것일까? 이제야말로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을 보니 말이다. 국어 선생님이 그랬다. 내가 내 외로움 때문에 울 때는 아직 그가 덜 컸다는 증거이고 나와 상관없는 남의 외로움 때문에 울 수 있다면 이미 그가 다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다. 지금 앞에 희창이가 눈물 흘렸던 그 구구절 기억나요? 희창이는 분명히 미호기를 생각하면서도 울었지만 미호기 생각하지 않고 아저씨를 생각하면서도 울었죠. 아저씨는 나와 분명히 그때는 그렇게 안 친했잖아요. 그죠?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남의 외로움 때문에 지금 희창이가 울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보이죠? 여러분들도 남의 외로움, 남의 슬픔에 잘 공감해 줄 수 있나요? 아마 공감 부분은 맹세컨대
선생님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뛰어나실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선생님은 이렇게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풍파도 겪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약간은 감정이 조금씩 메말라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해맑고 여러분들은 조금 더 감정이 풍부하게 느껴져서 선생님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더 공감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남의 아픔이나 남의 상처 혹은 남의 슬픔에 대해서 잘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이 그 말을 할 때는 무슨 뜻인 줄 정말 몰랐다. 그러나 나는 어둠 속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을 때 알게 되었다. 작년 이맘때 나는 미호기 때문에 울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나의 일과 나의 단속 때문에 울고 있는 나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미호기를 생각하며 울 때는 미호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은 게 원통해서 울었던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눈물은 왜 나오는 것일까? 왜 나오기는? 남의 상처에 공감하고 있으니까. 남의 아픔에 공감해서 눈물을 흘리니까.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거겠지 뭐. 이것도 나중에 저절로 알아지는 눈물일까? 그것은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외로움이 이제서 내게로 전해져 왔다는 것뿐. 나는 이제 17살이다. 더는 어린애가 아닌 것이다. 선생님 얘기 짧게 해줄까요? 선생님은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영상을 통해서 하는 거라서 무조건 선생님의 얘기가 짧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 입을 막고 싶다면 직접 나오셔서 막으셔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선생님 얘기를 조금 풀어버리겠죠? 선생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냥 어련히 아버지는 그러셔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너무 맨날 매일 집안일을 하시는 어머니가 안쓰러웠고 아버지는 매일 노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가 조금 밉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약간 반항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디 갔냐? 선생님이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시면서 감내하셨다라는 걸 선생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분명히 그 중학생일 때 그 어린 마음에서는 정말 아버지가 미웠고 아버지가 싫었고 정말 아버지를 존경할 수가 없었는데 조금 3살, 4살, 5살 그리고 대학생 그리고 직장인이 되었을 때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 선생님이 몰랐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알게 되니까 정말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누구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감수하시면서 감내하시고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키워주고 어머니를 많이 아껴오셨다라는 게 조금 늦게 선생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를 되게 많이 존경하는데 마치 이 구절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분명히 그 어렸을 때 정이라고 생각했던 것, 어렸을 때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 어렸을 때 이게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걸 악이라고 규정했던 것, 분명히 그 시점에서는 이게 다 옳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게 꼭 옳은 것만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면이 훨씬 더 많이 있었고 내가 보지 못하는 면이 더 많았었다. 내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 많았었다라는 게 선생님이 컸을 때 느꼈던 감정들이었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해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행할 수 있으니까 꼭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때의 나에 대해서 조금은 후회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고, 훨씬 더 보이지 않는 면에서 많은 부분이 이게 숨겨져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꼭 한 번 더 신중하게, 두 번 더 신중하게 여러 면을, 다양한 면을 보려고 노력해 봐야 한다는 거 선생님이 꼭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자, 어쨌든 그랬고요. 자, 일단 희창이 많이 컸네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희창이가 정말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어이, 끝났네. 학습 활동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그럼 안녕.